여러 가지 순열 조합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파트 중복 조합입니다. 개념적으로 상당히 좀 까다로우니까 설명을 잘 듣고요. 굉장히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이 중복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어떤 상황이 중복 조합을 쓰는 상황인지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놓고 예제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중복 조합은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 쓰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를 선택하는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중복 조합의 개수입니다. 일단 중복이 허용됐고, 선택은 조심해야 될 게,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이제 고일 순열 조합에서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만 아니라 기존에 순서 구별이 없이 뭔가 그것을 나열할 때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 이렇게 하지 말고 순서 구별이 없다. 알개가 순서 구별이 없는 그런 상황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딱 박아두면 나중을 위해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일단 표현부터 할게요.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n개 중에 알개를 중복조합 이용해서 계산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자, 이때 h는 어떤 h냐면 호모지니어스입니다. 호모지니어스. 뭔가 단일화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서로 다른 두 개 상황을 단일화시켜서 했다는 의미로 이제 호모지니어스 h를 씁니다. 그때 표현은 이렇게 하고요. 계산은 좀 달라요. 계산은 이 방식으로 합니다.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왜 이렇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n이죠, n. 그죠? 방금 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의 숫자를 뽑을 거야. 그냥 4개를 뽑을 건데 중복은 허용돼. 당연히 중복이 허용되지 않으면 4개 나올 수가 없지? 그래? 3개인데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아라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됐지만 중복이 허용되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게 과연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중복 조합으로 계산하는 상황이고, 이때 4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R이죠, R. 그지? 그래, 안 그래? 자, 이때, 우리 실제 다 개수를 다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뭐 A가 2개 들어가는 케이스. 응? 그 다음에 B가 2개 들어가는 케이스. C가 2개 들어가는 케이스. 응? 이렇게 해도 있겠고, 또, A만 주구장창 들어가는 케이스. 이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C는 빠지고 A, B만 들어가는 케이스. 주구장창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 얘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다 똑같이 해야 돼. 얘나 자, 순서 있어요, 없어요? 순서 구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이해 갑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는 방식의 원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교과서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교과서적 접근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개를 우리가 선택한다고 했죠? 4개 선택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선택할 놈을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차피 이 4개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하는 거니까. 순서 없습니다. 이건 순서 없어요. 여기에 A와 B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잡습니다. 이렇게. B와 C의 경계선 역할을 막대기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잘 여기다 위치를 하면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구체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A, B, C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도 나올 수 있었어요. 이 상황을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거냐면 A와 A 사이 막대기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막대기 위치를 여기다 잡는 거야, 이렇게. 이 막대기 위치는 여기다 잡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은 얘야. 선생님 말 이해갑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되어지고 싶은 4개를 동그라미를 하고, 어차피 구별이 안 되는 거고, 이때는 A와 B 사이의 막대기와 B와 C 사이의 막대기를 잘 위치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한 거냐면 막대기를 이렇게 놓은 거야. 2개를 이렇게. 그래서 B는 우리가 선택되어지지 않은 거야. 선생님 말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로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동글뱅이 4개하고 A, B, C의 경계가 되는 막대기 위치를 잘 잡아서 놓는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지? 이해가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n이 뭐의 역할을 했는지 여기가 동글뱅이 역할을 했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여기다 쭉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 동글뱅이 우리가 4개, 그 다음에 R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3개죠? 그죠? 여기 3개야. 다시 하자. N이 4개. R이 지금 3개야. N이 3개. 쏘리. 큰일 날 뻔했어. N이 3개야. 그지? N이 3개, N이 3개. 오케이. 그 다음에, R은 몇 개 선택하나? 4개를 선택하는 거지? 근데 지금 동글뱅이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이게? R이 동글뱅이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림에서. 그렇지? 막대기 역할을 하는 건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하지? 그지? 그럼 몇 개가 돼, 막대기는? 막대기는, 이거는 3-1개가 돼요. 그랬다 동글뱅이는 4개가 되고. 이 구조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치하는 경우 수가 우리가 원하는 경우 수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이거 가지고, 이런 방법 가지고 인상 쓰거나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에이, 짜증나 이러지 말고. 아까 여기서 소개할 때가 있잖아. 이거 굉장히 헷갈린다고. 응? 그래서 전체 경우 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전체 경우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글뱅이 4개와, 그지? 더하기. 막대는 어떻게 돼? 3개 빼기 1개만큼 나오죠, 막대기. 요게 동글뱅이 개수야. 막대기 개수는 3-1이야. 그렇지? 그 전체 중에서 동글뱅이가 들어가는 자리만 선택하면 되지. 조합의 방법을 이용하면 C 뭐 하면 돼? 4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기호화시켜서 4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였어요? R이죠, R. 그죠? 4의 역할을 하는 게 뭐야? R이지, R. 이걸 4 하지 말고, 4의 역할을 하는 게 R. 맞네. 오케이. 다시. 이게 R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거 3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N의 역할을 하죠? 이거 4는 누구 역할을 하는 거야? R의 역할을 하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R 플러스 N 마이너스 C R 이렇게 되는 거고, 좀 더 이쁘게 정리하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C R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N개 중에 R개를 중복조합 계산하는 방식은 N 플러스 R 빼기 1 C R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으면 이거 사용할 때 이걸 계속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암기해버립니다. 무슨 공식이 있냐? 이건 왜? 그냥 계산하는 방법일 뿐이야. 의미는 요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해 갑니까? 다시 그래도 이해를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에서 그림에서 동글뱅이 개수는 어느 거야, 이거? 여기서 R이 동글뱅이 개수죠, 여기. 그지? N의 그 빡대기 역할을 하는 거는 N-1개가 이 막대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 중에서 동글뱅이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자, 우리 예전엔 지금은 교과가 좀 개편되어가지고 이것만 남았는데, 옛날엔 이렇게 해도 계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같은 거 포함 순열을 이용해서 전체가 지금
동글뱅이 4개 하고 요거 계산을 같은 거 포함 순열을 이용해서 즉 n 플러스 r 빼기 1 이게 전체 개수죠. 동글뱅이하고 막대기 전체 개수 이것을 팩토리얼 나누기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 이렇게도 우리가 공식이 있었거든요. 이원적으로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교과과정은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 어차피 계산하는 방법인데 학생들 힘들게 하지 말고 통일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거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조합으로만 계산합니다. 같은 거 포함 순열 되지만 일부 그렇게 푸시는 수학 선생님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철저하게 교과과정대로 가겠습니다. 교과과정은 조합으로 계산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의 원리도 알았고 이제 계산 방법도 할 건데 우리가 두 번째 이게 선생님 별표 쳐놨는데 중복조합의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설명할 테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중복조합의 판단이란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중복조합이라는 방법을 쓰는 경우의 수의 상황이냐 그것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연습하면 중복조합은 이런 거는 중복조합 이렇게 이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 문제들이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아, 이 상황은 중복조합으로 계산하면 편해라는 걸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딱 잡고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산해야 될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계산은 이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뭐냐면 첫 번째 이 말 문구대로 중복을 허용해서 알기를 선택. 이 문구를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면은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이 허용된 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조합은 뭐예요? NCR로 계산되는 상황이죠.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냥 R개를 선택하는 거야. 중복 없이. 여기서 중복이 허용돼서 중복이 허용되는 경우의 수의 상황이어서 중복 조합으로 가는 케이스. 즉 NHR로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두 번째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중복 순열에서 즉 N-파이 R로 계산이 되어야될 기본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순열에서 순서 구별이 없어지는 상황이 뭐예요? 조합이죠. 그래서 순서가 없어지는 거야. 즉 각각을 구별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순서 구별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중복 조합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 즉 그래서 NHR이 되는 그런 케이스. 이것이 단일화돼서 즉 호모지니우스 돼서 되는 계산이 중복 조합입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좀 실생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데 목적을 두어서 간다고 했어요? 사용한 데 목적을 두고 가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예를 들어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잠깐 들게요.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 좀 간단히 쓰고 할까? 예를 잠깐 들게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 이겁니다. NCR에서 중복이 허용돼서 NHR로 가는 케이스. 그 다음 N-파이 R에서 순서 구별이 없어져서 NHR로 가는 케이스. 중복 허용. 이거는 순서 없어지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쉬운 예하고 조금 헷갈리는 예를 잠깐 들게요. 방금 했지만 자, 1, 2, 3이라는 세 개 숫자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할 거야. 어떻게 해서 선택할 거냐면 중복을 허용해서 자, 이 상황인가요? 이 상황인가요? 너희들이 생각하기 좋은 거. 조합인데 중복이 허용된 상황이야? 아니면 밑에 중복 순열인데 순서 구별이 없어진 상황이야? 딱 물어보면
너희들이 다 이거 어떻게 하면 국어적으로 해석합니다. 응? 응. 문장 그대로. 누구나 바보가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아, 중복에 허용된 2개 뽑았구나. 아, 따라서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는데, 중복에 허용된 거니까 3H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 맞는 거야. 그지? 그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3 더하기 2 빼기 1 C. 그 다음 3 이렇게. 2 이렇게. 응? 그러면 4C2가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얼마야? 2, 3, 6, 6가지. 오케이? 의심스러우면 세보면 되지? 자, 세볼까? 이건 이제 기본이니까 한번 다 확인할게요. 눈 딱 뜨고. 자, 2개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뭐 1, 가장 간단한 거, 1, 1. 2, 3, 3. 그 다음 또, 1, 2, 2, 3, 3, 1. 끝! 맞죠? 자, 이제 헷갈린 상황을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1, 2, 3이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이건 4개를 선택하려고 4개. 자, 이거는 위의 상황으로 이해하기가 편합니까? 밑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편합니까? 즉 조합의 상황에서 중복이 허용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중복 순열의 상황에서 순서가 없어서 중복 조합이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편한지 잠깐 봅시다. 즉 4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3C4에서 3H4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맞냐고 물어보면 이거 맞아요. 3C4. 근데 오메? 3C4? 뭐지? 좀 이상해. 자, 이것을 억지로 우격다짐하면 헷갈립니다. 명쾌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3C4로 이해하지 말고 3파이4의 상황에서 3H4로 가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즉 국어적인 문구를 그대로 보지 말고 구조를 잘 봐요. 즉 4개를 이렇게 선택할 건데 여기에 1이 가든 2가 가든 3이 가든 상관없어. 중복을 막 해가지고 그럼 어떤가? 예를 들어서 1, 1, 2, 3 되는 거야. 1, 1, 2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상황이 뭐죠? 3의 4제곱인 거니까 3 파이 4인 거죠. 그런데 1, 1, 2, 3이든 1, 2, 3, 1이든 즉 1, 2, 3, 1이든 또는 3, 2, 1, 1이든 다 몇 개를 쳐야 돼? 한 가지 쳐야 돼. 왜? 이 4개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선생님 말 이해가? 자, 그럼 이제 봐봐. 이 상황. 1, 2, 3을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나올 거야. 순서 구별 없이. 근데 일단 순서 구별한 상황을 이렇게 간주하고 순서 구별을 없애서 3의 지사. 어때요? 깔끔하죠? 깔끔해, 안 깔끔해? 깔끔하잖아. 자,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중복 조합을 해 계산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즉, 어거지기로 조합에서 중복 조합을 이걸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산은 어차피 똑같아, 안 똑같아? 방금 했다시피. 똑같아. 근데 내가 이걸 판단할 때 좀 자유스러워야 실제 고난도 문제에서 판단할 거야. 왜? 이제 뒤에 문제에 풀면 알겠지만 이게 순진하게 말 그대로 N개 중에 R개를 중복 허용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상황이 이거 중복조합, 이거 표현이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거고 이게 중복조합의 상황인 걸 판단해서 문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네. 그러려면 이 구조를 이해하라는 거야. 부자연스러우면 잘 안 될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살표를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렇게 얘나
이렇게 해서 조합에서 중복이 허용돼서 중복조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나, 중복 순열의 상황에서 순서 구별이 없어서 중복조합 이렇게 이해를 하나, 결론은 똑같거든. 이 두 가지가 뭐라고? H가 호모지니우스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 원래 어려운 거예요. 여기 경우의 수 계산 중에서. 어떻게 이해갑니까? 이거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헷갈리지만 않으면 그닥 어렵지 않고요. 만약 헷갈린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 문제 다 외워야지 뭐. 근데 기본 문제만 외우면 되나? 복잡한 경우의 상황에서 일부 계산이 중복조합으로 하고 있다는 걸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완전히 이해하려고 애쓰도록 하세요. 알았죠? 예제를 한번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이제 중복조합 기본 문제고요. 한번 도전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문제는 다 NHR로 계산될 수 있는 중복조합 문제인데 요것을 정확히 잡아야 돼. N이 뭐고 R이 뭔지. 응? 그게 헷갈리면 이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헷갈리게 정확하게 잘 판단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 도전!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감귤, 사과,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일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씩, 6개씩 포장하는 겁니다. 자, 일단 판단은 둘 중에 하나야. 4H6이냐, 6H4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도록 아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얘기한 거야. 어? 조합에서 중복 조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중복이 허용돼서. 중복 순열 상황인데 이것이 순서 구별이 없어서 중복 조합으로 간 상황이냐. 그렇게 잘 써야 이게 안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걸 하는 거냐? 그건 상관없어요, 사실은. 자기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두 가지를 다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어느 게 적당한지 한번 선택해 봐요. 자, 4종류 과일에서 중복을 허용해 이렇게 한다니까 4개 중에서 6개를 뽑을 건데, 응? 중복이 허용됐기 때문에 4H6인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6개씩 포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포장한다는 것은, 포장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6개구나. 과일이 4개가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4의 6제곱이야. 즉, 4파의 6인데, 똑같다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4H6에서, 4파6에서 4H6이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4H6인가. 이게 틀렸고. 그럼 따라서 이게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4 플러스 6 빼기 1 C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암기하세요. 계산 방법인 거니까. 자, 1번 쉬웠어요. 자, 2번 봅니다. 자, 요거 지금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할게요. 자, 같은 종류의 연필 7자루가 있고요. 이것을 3명 학생 ABC에게 나눠주는 경우를 합니다. 자, 역시 이것도 7H3이냐 아니면 3H7이냐 두 가지가 하나가 맞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거. 그럼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조합에서 중복 조합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복 순열에서 중복 조합으로 가는 거로 이해해야 되느냐. 해본 사람 어떻습니까? 조합에서 중복 조합 아니면 중복 순열에서 중복 조합.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중복 순열의 상황입니다. 응? 즉 연필 7자리를 학생 연필이 있어요. 연필. 연필이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지어, 육개장, 칠면조 똑같은 게 있는데 학생 ABC한테 나눠준다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지? 연필이 가면서 A로 갈까, B로 갈까, C로 갈까? 세 가지. 즉 3의 7제곱 3파이 7에서 근데 이게 똑같아.
이거는 이게 다 달라야 되는데 다 똑같은 거니까 똑같구나. 순서 구별이 없구나. 3H7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맞습니다. 틀립니다. 보여요? n하고 r 값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죠? 그래 안 그래? 볼까? 요게 n이죠? 요게 r이죠? 여긴 어느 게 n이냐? 요게 n입니다. 요게 r이야. 아까 선생님 미리 소개했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여기가 뭘 한다고 했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린다 그랬지? 헷갈린다고. 막 여기가 헷갈려 버리면 여기는 골치 아픈 거야. 다시 헷갈린 사람은 다시 앞에로 다시 넘어가서 선생님이 중복조합을 판단하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걸 다시 한번 잘 반복해서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이게 헷갈리면 여기 괴롭습니다. 응? 자, 2번 별표. 자, 이제 요거 지금까지는 정말 아주 간단한 문제, 중복조합 문제를 다뤄봤고요. 별표하고요. 왜냐하면 중복조합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응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선생님이 별표하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자, 지금 상황에 연필 7자리. 같은 종류니까 구별돼야 안 돼요. 구별 안 되는 연필 7자리인 거니까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7개입니다. 얘를 학생 A, B, C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제약이 있느냐. 각 학생에게 적어도 한 자루를 나눠줘야 된대요. 고1 수학할 때도 이거 많이 선생님이 이런 상황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어떤 아이디어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연필 3자루를 미리 줘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적어도 한 자루로 한다는 건 미리 준다.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한 자루는 이미 가졌고 나머지 몇 자루 남아요? 4개가 남죠. 4가지에 대한 경우수만 생각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4가지 연필이 A로 갈까 B로 갈까 C로 갈까? 3가지 한 거니까 3 파이 4에서 뭘로 가면 돼? 3H4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를. 기본 구조가 3H7인데 7개에서 3개를 빼버리는 거야. 뭐였다는 거예요? 미리 나눠줬다는 거야.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자, 이제 예제 2서부터는 교과서에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하는 필수 예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들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소재에 맞춘 문제를 한번 하면서 중복조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빨리 잘 관찰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전개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맑게 못 알아먹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예를 들게요. 이거 전개하면은 어떤 항이 들어갖고 6제곱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이거 뭐 곱셈공식 이런 거 쓰지 마세요. 6제곱은 곱셈공식 범위를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분배 법칙을 생각합니다. 다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 할게요. 이것을 전개하니까 이 중에 하나, 즉 여기서 A 아니면 B 중에 하나, A 아니면 B 중에 하나, A 아니면 B, 여기도 A 아니면 B, A 아니면 B, A 아니면 B를 선택해서 곱하면 되죠. 하다 보면 이런 거 막 나오지. A, B, B 이런 것도 나오고 A, B, B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겠죠. 여러 개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똑같은 거 안 똑같은 거? 같은 거. A제곱, B세제곱. 여기도 A제곱, B세제곱. 이런 건 똑같은 걸로 세야 돼. 자, 도전!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안에는 2개고 여기 6개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2H6 아니면 6
H입니다. 아, 눈치도 빨라. 근데 이거 이런 상황은 이제 뒤로 가면 안 돼요. 이제 이거 지금 중복 조합을 푸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지? 나중에 문제 나중에 가면 중복 조합의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는 안 나갑니다. 그냥 경우의 수라서 이 중복 조합을 잘 이해하고 중복 조합을 어떤 상황에 푸는 건지 확실히 캐치해야 돼. 자, 방법은 아까 얘기했어. 조합의 상황, 기본 상황의 조합의 상황에서 중복이 허용돼서 중복 조합인지, 기본 상황이 중복 순열의 상황인데 순서 구별이 없어져서 중복 조합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쓰라는 겁니다. 쓰라는 거. 편한 대로. 자, 어떤 상황이 나오나요? 지금 분배 법칙을 이용하니까 선생님 설명한 거는 중복 순열의 상황이죠. 그래 안 그래? 그지? 둘 중에 하나 뽑고, 둘 중에 하나 뽑고, 둘 중에 하나 뽑고는 각각이 뭐야? 두 가지의 몇 제곱? 6제곱이잖아. 즉, 2의 6제곱, 2, 8, 6의 상황에서 방금 했다시피 이런 A끼리, B끼리 이런 거 자리가 순서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다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순서가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2, H, 6. 요게 맞습니다. 요거 선택한 사람 다시 앞으로 가서 잠깐 연습 좀 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요런 걸 알았으니까 두 번째 문제 한번 다시 도전해 볼까요? 자, 도전! 자, 갑니다. 똑같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7제곱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라. 먼저 생각해보고, 여긴 제약이 있죠? A, B, C를 모두 갖는 항의 개수를 구하라. 근데 그냥 항의 개수 먼저 해보고, A, B, C를 모두 갖는 항의 개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상황은 전개하는 거니까 전개의 가장 기본 법칙, 뭐라고요? 분배 법칙을 쓰겠습니다.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개 곱해져 있는 상황이야. 전체가 7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개식은, 분배 법칙은 A, B, C 중에 한 개. 역시 여기서 A, B, C 중에 한 개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7번 곱해야 되는데, 응? 이때 여기서 뽑은 A나 여기서 뽑은 A나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거죠. 따라서 3 파이 7의 구조에서 순서 구별이 없으니까 3H7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A, B, C를 모두 간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리 뽑는 거? 여기는 B, C 넌 안 돼! A만 뽑아. 한 가지. 응? 여기도 마찬가지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B 하나 뽑아. 한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A를 뽑고, 여기는 B를 뽑고, 여기서는 C를 뽑고 나면은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곱하기가 몇 개 남아요? 4개 남죠. 여기만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3H7에서 빼기 3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미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미리 뽑는 거예요. 이건 미리. 경우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어때요? 표현이 중복 조합 처음에 배운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다음 예제 가죠. 자, 이제 세 번째 교과서 예제는 부정방정식이 소재가 된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문제. 별표되어 있다는 것은 시험이 이 소재를 제일 좋아하고 가장 변화무쌍한 소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소재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수학 냄새가 잔뜩 풍기죠? 그래서 수학 냄새가 많이 풍기는 거 역시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중합시다. 그래서 일부 수학 선생님들은 중복조합 문제를 다 이 문제에 다 끼워 맞춰서 푸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봅니다. 1번을 같이 풀게요. 이건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퀄 8. 미지수는 3개인데 방정식은 하나야. 이런 것들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해법은 따로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제한된 주어진 범위의 미지수 범위 내에 숫자를 적당히 대입해서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8이 나오려면 1, 3, 4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여기가 2, 2,
4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일일이 세는 겁니다. 방법은. 자, 근데 이건 일일이 세는 거고, 그럼 이런 상황을 일일이 세지 않고 중복 조합의 테크닉은 어떻게 풀 것이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뭔 아이디어냐면, 자, 지금 무슨 정수의 해라고 했죠? 의미 아닌 정수라 했죠? 이거 특별히 잘 체크합니다. 자, 의미 아닌 정수해의 상황이 딱 부정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딱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지 잠깐 볼게요. 의미 아닌 정수라는 것은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이런 거죠. 0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0 또는 자연수입니다. 구조가 0도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은 여기서 0도 된다는 얘기야. 자, 아이디어는 뭐냐? 8을 8개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보채 8개입니다. 그래서 이를 x, y, z한테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가 x, y, z의 숫자를 결정하지. 근데 아까 지금 쳐서 0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1이 다 z를 외면해. 다 x하고 y로만 가. 그럼 z는 뭐가 되는 거야, 값이? 빡.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 중복조합은 반드시. 그죠? 그래서 0과 자연수가 들어가는 상황이 중복조합으로 딱 풀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억합시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해서 이건 뭐야? 역시 중복 순열에서 중복 조합의 상황이죠. 자, 얘가 1이 어디로 갈까? 세 가지. 다 세 가지인 거니까 기본 상황은 3, 파이, 8이야. 그지? 8번 곱해야 되니까 3을. 근데 이제 구별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똑같죠, 이거? 구별이 없습니다, 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돼? 3H8. 요게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3 플러스 8 마이너스 1 C 8. 즉 3, 8 하면 11, 10, C 8 또는 10, C 2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2번, 3번 한번 도전해 볼까요? 상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선생님 몇 개 좀 더 할 겁니다. 여기가 워낙 소재가 많아서. 자, 2번도 좀 같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위에 1번에서 기본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2번, 3번 풀 수 있을 거예요. 약간씩 뭐 아이디어를 좀 쓰면 돼. 아까 얘기했던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풀 때. 중복조합으로 풀려면 0 또는 자연수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미지수가. 자, 그걸 참고해서 2번. x 플러스 y 플러스가 z가 8이어야 돼. 똑같은 부정방정식인데 이번엔 x, y, z가 모두 양의 정수인 해를 갖는 경우. 양의 정수가 뭐예요? 자연수죠. 0은 들어가 안 들어가? 0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했던 아이디어 8을 뭘로 한다고 했냐면 2를 8개로 본다고 했죠?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에서 0이 안 된다는 것은 앞에 풀었던 어떤 아이디어를 쓰면 되냐면 2를 미리 지급하면 돼. 얘 1, 1, 1 미리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얘가 x, y, z로 보내는 경우의 수. 즉 3의 4제곱 3파이 4에서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순서가 없어서 3h4 또는 3h8 빼기 3. 이거 7개만 그렸구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8-3, 3H5. 미리 좀 5개 남잖아.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아까 2를 하나 적게 쳤다고. 자, 이게 방법 1입니다. 자, 근데 방법 2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2는 미지수의 상황을 딱 중복조합으로 딱 들어맞는 상황으로 변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x, y, z가 0이 안 들어가는 것은 x 대신에 x 다시 플러스 1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y도 y 다시 플러스 1, z도 z 다시 플러스 1 이꼴 8.
8 그렇게 하고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0도 되고 자연수도 되는 조건을 풀면은 훨씬 중복조합의 상황이 딱 된다는 거야. 응? 자, 지금 요게 x였으니까 x가 자연수가 되는 거나 x 다시가 0과 자연수가 되는 거나 똑같아 안 똑같아 상황은? 똑같죠? 이렇게 변수의 범위를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는 딱 들어맞는 상으로 문제를 변환시켜 버리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까 했던 미리 준다는 아이디어가 모든 문제에 다 쓸 수 없거든. 이해가요? 그러면 이거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면은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는 1 3개 넘기면 뭐가 돼요? 뭐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1 5개로 보면 뭐가 되는가? 3H5로 하니까 자, 얘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을 썼어요. 아까 아이디어 미리 준다 이런 아이디어 써봤는데 이번은 변수의 조건을 중복조합과 딱 들어맞는 조건 뭐죠? 의미 아닌 정수, 즉 0이 허락되어 있고 자연수, 0이 가능하고 또 자연수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구할 수 있고 마무리하면 3H5니까 3 플러스 5 빼기 1 CO 즉 7CO 즉 7C2로 계산해버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잘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어떻게 할까? X, Y, Z의 합이 9야. 근데 이번에는 X, Y, Z가 범위가 홀수입니다. 홀수라는 게 뭐죠? 1, 3, 5, 7 이런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어때요? 중복조합으로 풀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미리 주는 아이디어도 했고 그 다음 변수를 바꾸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때 쓰는 방법은 뭘까? 잘 생각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도전! 자, 오케이. 현장에서는 미리 도전했고 유튜브 상에서는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죠. 자, 그럼 갑시다. 도전했을 거예요. 이제 힌트 다 줬으니까. 무슨 방법이 낫나요? 변수 바꾸는 게 낫습니다. 즉, x 플러스 y, z를 홀수가 아니라 여기를 의미 아닌 정수로 바꾸는 게 좋단 말이에요. 정수가 변수가 되는 것을 하나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x 다시 y 다시 z 다시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x 다시 얘를 2x 다시 빼기래요 플러스래요? 잘 생각하세요. 빼기래요 플러스래요? 플러스. 가장 작은 수 생각해봐. 가장 작은 수 1이 가능해야 돼. 그럼 의미 아닌 정수니까 그지? 빼기를 하면 안 돼. 여긴 플러스를 해야 돼. 변수 저렇게 하려면. 그럼 따라서 여기도 이 y 다시 플러스 1, 이 z 다시 플러스 1 이퀄 9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서 경우수 구하면 중복조합이 딱 들어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쁘게 정리하면 이쪽에 할게요. 이 x 다시 플러스 y, 이 y 다시 이제 묶어버리면 그럼 1, 3개 넘기니까 9 마이너스 3 6이고요. 약분하면 3 즉 x 다시 y 다시 z 다시 합이 모인 거를 푸는 거하고 똑같아. 3인 것을 경우수 구하는 거 똑같단 말이야. 그럼 뭐가 돼요? 3H3이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계산은 3 플러스 3 빼기 1 C3 즉 5C3 즉 5C2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홀수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2x-1 빼기 2x-1 빼기 플러스 1은 뭔가 싫어. 아주 그냥 고지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풀면 되지. 2x- 나는 이렇게 이제 2x- 빼기 1로 풀래? 2y- 빼기 1로 풀래? 2z- 빼기 1로 풀래? 나의 홀수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단 변수의 범위는 조정해야지. 이렇게 하면 x-y-z-가 변수가 뭐가 돼야 돼? 이때는 0은 빠져야 됩니다. 왜? 최소 요게 1이 나오려면 0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뭐가 돼야 돼? 최소 1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자연수만 해당돼야 돼. 즉 양의 정수. 그럼 이건 중복적으로 딱 풀 수 있는 상황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자, 이거 정리하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하고 빨리 계산하죠. 자, 3 넘어가면 12가 될 거고 2로 나누면 6이 되겠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하나씩 주고 가야 되죠? 따라서 이거는 3h 6-3 해줘야 될 거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알았죠? 반드시는 아니고 나중에 실수를 안 하려면 될 수 있으면 중복조합의 경우서는 0이 허락되는 자연수, 즉 의미 아닌 정수의 상황이라는 걸 어느 정도 기억해주면 괜찮겠지. 그지? 자, 근데 여기는 워낙 중요해서 요해제만 갖고 넘기기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3번 문제에다가 조금 붙일게요. 4번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한번 도전합시다. 여기 상황이 아까 얘기했죠? 시험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4번을 하나 잠깐 만들겠습니다. 4번 상황은 똑같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합이 9가 되는 해인데 x, y, z의 범위를 조금 복잡하게 줄까 합니다. x는 1보다 커야 돼. y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번은 z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인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풀까요? 응? 자, 한번 도전해 볼까요? 도전! 짠! 이제 풀었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 중복조합으로 풀기 좋은 가장 최적한 범위는 뭐라고요? 의미 아닌 정수라는 겁니다. 여기 만들면 돼. 변수를 바꿔서. 그죠? 미리 준다는 건 쓰기 어려워. 누구 때문에? 이 Z지, Z. 미리 준다는 아이디어를 써도 되는데, 이 Z 때문에. 그지? 어려워. 그래서 변수를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X를 뭘로? X 다시, 뭐 하면 될까? 이거 변수 쓰려면. 0부터 가능하게 바꾸면 돼. 자, 1보다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2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지? 1 하지 말고. 그렇지? 그럼 뭐 하면 돼? x 다시 마이너스 뭐 하면 돼? 2. 그렇지. 1 하면 안 된단 말이야. 1 하면 안 돼, 안 돼. 2. 등호가 없어요. 그다음 y 다시는 y는 y 다시 역시 마이너스 2 똑같습니다. 2도 돼요. 여기 2부터 똑같죠? 표현만 틀리지만. 플러스 이제 z인데 z는 어떻게 할까? 이게 0이 가능하려면 z 다시 플러스 1 이러면 되죠. 어렵지 않죠? 여기는 이제 이런 요령들이 많이 중요하니까. 그럼 정리하면은 x 다시 그러면 이제 x 다시 y 다시 z 다시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최적화된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거. 의미요 아니요? 정수. 덜 지루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자,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 합은 마이너스 3이니까 12가 되나요? 그죠? 따라서 이때 이게 1이 12개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는가? 3h 12가 되는 겁니다. 조합으로 고치면
3 플러스 12 빼기 1 C 12. 이게 얼마야? 15 빼기 1, 그러니까 14. 그죠? 14 따라서 계산하면 14 12.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거 하나만 더 할게. 이번 두 번째 상황, 5번인데. 5번의 상황은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Z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엔 정수가 아니라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자, 도전해 봅니다. 도전! 짠! 도전했죠? 자, 여기 들어온 게 뭐야? 아, 이겁니다, 이거. 그지? 아, 얘는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2하고 1하고 0이 되는 건데, 아이, 쌍놈, 이건 위로, 그지? 3, 4, 5 이렇게 해서 9까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지? 이 답답한 상황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사건을 다 쪼개서, 즉, 할 수 없이 Z가 2일 때, Z가 1일 때, Z가 0일 때 사건을 3개로 쪼개서 계산은 X, Y 쪽에서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선생님 이거 순열적 확통하다 보면 문과 경향이 있는 사람보다 이과 경향인 사람이 더 적응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거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눠서 안 풀려면 뭐 해야 되냐면 굉장히 고급 아이디어를 많이 써서 풀어야 되는데 이 고급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수천, 수만, no. 무한대입니다. 교과 과정에서는 그것을 다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다 외워서 풀려고 그러면 확통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교과서에서 주는 방법. 사건이 복잡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사건을 다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계산하면 돼. 식을 하나로 계산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Z가 뭐인 상황? 0. 두 번째, Z가 1. Z가 1. 이렇게 되는 상황을 나눠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Z가 0이면 X 플러스 Y가 9가 되는 상황. 여기는 X 플러스 Y가 1인 거니까 넘어가면 8. 이때는 X 플러스 Y가 7 이런 상황을 풀면 되고요. 또다시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또 고치면 되지. 아까처럼. 그래서 이 상황은 X 다시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Y 다시 빼기 2 이꼴 9 이렇게 바꾸고요. 얘도 마찬가지 X 다시 빼기 2 Y 다시 빼기 2 이꼴 8 여기도 마찬가지 이꼴 7 이 상황을 다 나눠서 각각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요런만 얘기하고 요건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말고도 여기가 소재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일단은 자주 사용되는 것들 요 정도만 하면 그래도 대충 다음부터는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요 정도만 연습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예제는 수업 때 하고요. 영상에서 푸는 예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중요 필수 문제가 하나 더 남았어요.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마지막 예제는 정말 오리지널 조합에서 중복이 허용돼서 중복 조합으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거의 다 앞에는 중복 순열에서 순서 구별이 없어서 중복 조합으로 간다. 이게 훨씬 더 해석하기 편한 문제들이었고, 요게 요 조합에서 중복이 허용되니까 중복 조합이 간다. 이런 스토리를 갖는 겁니다. 자, 일단 같이 잘 풀어보고 다음 예제는 한번 도전시킬게요. 자, 주사위를 5번 던져서 n번째 나온 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해석합시다. 자, 즉 A1 그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A2 두 번째, A3 세 번째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야. 예? 그럴 때 A1, A2, A3에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그 말은 A1이 제일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A2, A3이 가장 크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주사위는 1에서부터 6까지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순서 고정이죠. 즉 숫자가 크기가 딱 결정되어 있는 거지. 자, 이것은 이제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서 고정, 크기 고정, 뭐 다 상관없어. 그러면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 고려해서 풀어야 되나요? 아니면 순서를 배제해야 되나요? 순서를 배제하고 풀어야 됩니다. 즉 조합이죠. 즉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제일 작은 거는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3. 조합입니다. 자, 2번인데요. 2번이 중요한데 2번이 뭐냐? 2번은 A1이 A2보다 A3보다 각각 크다만 있는 게 아니라 같다도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같다가 중요한데 크게 쓸게요. A1, A2, A3 이건 완벽하게 순서 고정이니까 6시 3이죠. 그런데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2, 2,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 6개 중에 숫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도 된다는가?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도 된다는 거야. 그죠? 즉,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6개 중에서 1에서부터 6 중에서 3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된다는가? 중복 허용된다는 얘기야. 중복 가능 이런 뜻이죠? 허용.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6C3에서 뭘로지 전환해서 하면 돼? 6H3으로 전환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랑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럼 계산은 6 플러스 3 마이너스 1 C3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자, 예제 사이 큰 1번이 있고 큰 2번이 있는데 그럼 이제 큰 2번을 한번 하러 갈게요. 자, 이번에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소재입니다. 자, 지금 배운 걸 써먹을 겁니다. 자, 도전! 차! 이제 합시다. x가 1, 2, 3, y가 4, 5, 6, 7. 이런 두 개의 집합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즉 대응관계 개수를 구하는 것. 자, 1번 수학의 언어를 해석합시다. 무슨 뜻이죠?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요. 절대 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대1 함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씩만 대응하면 돼. 하나씩 대응하는 건 우리 앞에서 순열에서 풀었던 기본적인 거야. 1이 셋 중에 하나 선택,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4가지. 만약에 4에 대응했으면 그거 빼고 3가지, 그거 빼고 2가지. 이건 중학교 방식이고, 고등학교 방식은 4개 중에서 3개를 순서 선택하면 되죠? 순서를 가지고 선택. 표현은 뭐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죠? 4P 3. 자, 두 번째 해석.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1보다 큽니다. 무슨 뜻이죠? 해석하면 증가함수입니다. 그래프에서만 증가함수가 아니라 좀 쉽게 말하면 f1이 제일 작고 그 다음 f2가 그 다음 f3이 제일 커요. 이 말이죠. 자, 보니까 뭐야? 순서 고정입니다. 그럼 선택은 어떻게 하면 돼? 4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하면 되죠? 사실상. 사실상. 이건 뭐야? 해석하면. F1, F2, F3가 있다면, 이렇게 순서 고정과 함께 등호가 들어가죠?
이게 들어갑니다. 뭐야, 아까 의미 똑같아요. 중복 허용하도 된다는 거. 똑같은 숫자 가도 된다는 것은 계산할 때 4개 중에서 여기 3개를 선택할 건데 똑같은 거 뽑아도 돼. 즉 중복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4H 3.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 예제가 가장 어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받아들였던 조합에서 중복이 허용된 거구나가 판단하기 좋은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중복 조합 했는데 선생님 오늘 찬찬히 또박또박 설명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엔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지 않으면 쉽습니다. 수고했습니다.